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장애인 학대 범죄 수사와 처벌 강화 추진, 김예재 의원 장애인 학대 특례법안 대표 발의. 둘, 중증 장애 아동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지원 3법 개정 따라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셋,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 중 사고 최대 5억 원 보장, 복지부, 종사자, 이용자가 상해 사고나 배상 책임의 위험 발생 시 보정해주는 종합공제보험 운영 시작. 넷, 국립장애인 도서관 수어책 40종 8,000권 배포 11월 27일까지 도서관 모집. 다섯, 국장협 나눔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12월 10일 오후 7시 부평 아트센터서. 여섯, 국내 최초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전담기관 개소 11월 19일 헬런 켈러 센터서. 의사소통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권익 옹호 활동 등 전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11월 21일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1,418건으로 전년도보다 19.6%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는 7년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거쳐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김예재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 법률안은 우선 의사표현이 어려운 학대 피해 장애인을 조력 지원하는 인력인 보조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이 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등 사법 절차상에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 여성 성착취 및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장애인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고려한 장애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으며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사라졌지만 장애인 학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해도 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김예재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라며 21대 때 발의한 장애인 학대 특례법안을 재정비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담아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알렸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더 이상 억울한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산 및 사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 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증 장애 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을 말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납니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아 임신, 당뇨병, 출혈 등 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입니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산 및 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 임신 초기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돼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 중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하는 공제보험이 개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해 11월 20일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 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종합공제의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입니다. 복지부 이슬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돼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관장 황금숙.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종이책에 북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수어 영상 도서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아침바다 민박 등 수어책 40종 8,000권을 시범 제작하고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11월 27일까지 배포, 도서관을 모집합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의 문해력을 높이고자 2013년부터 수어 영상 도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155책 3,221편을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작된 수어 영상 도서는 국립장애인 도서관 누리집과 수어 영상 자료관 웹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번에 배포되는 수어책은 청각 장애인이 종이책을 통해 독서를 즐기면서 단어와 문장에 대해 수어 표현이 궁금할 경우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황금숙 관장은 청각 장애인이 종이책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수어책을 활용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어 영상 도서는 농인 및 청각 장애인의 제1 언어인 수어를 사용해 도서 내용을 한국 수어로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촬영해 제작한 영상 도서입니다. 수어책, QR 소장을 희망하는 광역대표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신청기간 내 신청 웹폼의 간단한 활용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이하 국장협 나눔챔버 오케스트라의 제11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부평아트센터 헤네리 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부평문화학교, 서울문화학교, 수원문화학교 등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의 음악교육생 총 60명이 무대에 올라 독주곡, 고전교향곡, 협주곡,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레파토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장협 남눈챔버 오케스트라는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의 발달장애인 음악교육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음악적 재능을 갖춘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0년 구성됐습니다. 매년 체계적인 예술교육 지도와 국내외 다수의 무대 경험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장협은 발달장애인이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학교를 설립해 2001년부터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25곳에서 음악, 미술, 무용 등 80여 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최대 발달장애인 전문 예술교육기관입니다. 국장협 고재호 상임이사는 예술이 지닌 소통과 치유의 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벽을 허물고 발달장애인이 가진 독특한 예술적 감수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 문화학교 교육생들이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석 무료 공연이며 개인, 단체 관람은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사무국 070-4651-2116 070-4651-211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정기 연주회는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 이사장 최공렬,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이 후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는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각 장애인 지원 전담기관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지원 전담기관은 정부가 설치한 첫 번째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종합지원기관으로 사업의 수행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랄복지재단 헬런 켈러 센터가 맡아 수행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중복 장애인으로
2023년 말 기준 1만여 명으로 확인되며 시각 또는 청각의 장애 정도에 따라 수어, 음성 보조기기, 촉수화, 필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담기관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권익 옹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장애인 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시청각 장애인 지원 전담기관 개소는 시청각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앞으로 정부는 시청각 장애인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